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평소 궁금했던 정신질환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응답합니다. 베테랑 마인드, 오늘은 조울병에 대해서 설명드릴 신세계 효명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윤성입니다. 사람의 기분이 언제나 일정하지는 않죠. 사람의 기분이 언제나 변함이 없으면 그건 기계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플러스 100에서 마이너스 100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기분이 좋은 것이 일주일 이상, 기분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기분이 나쁜 게 2주 이상 그렇게 지속이 되는 경우 조울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조울병은 조증과 우울증의 복합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조증, 우울증 할 때 증자는 증상의 증자가 아니라 증후군의 증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증후군이라는 것은 한 가지 증상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합쳐진 것. 예를 들어서 조증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잠을 자도 피곤하지 않고 말도 많아지고 생각 자체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돈 씀씀이도 굉장히 많아지고 활동도 많아지고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조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나 기분이 우울해, 우울증인가 봐 하는 그런 것으로 우울증을 진단하는 게 아니고 우울증의 진단은 기분이 나쁜 것 더하기 잠을 잘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자살사고도 나타날 수 있고 무가치함이라든지 죄책감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증상들의 복합체를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울병, 양극성 장애와 주요 우울장애는 동일한 개념에서 기분장애 내에 속해 있는 질병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각각 다른 질병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울병과 우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실은 현실 검증 능력의 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은 현실 검증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울병은 현실 검증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질병인데요. 이 현실 검증 능력은 비현실적인 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은 내가 뭔가 잘못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조울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조울병은 대체적으로 20대 후반에 다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들을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10대 때, 사춘기 때부터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든지 또는 사춘기를 좀 심하게 앓는다든지 그렇게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울병 진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조울병은 약 80% 경우가 우울증으로 발병을 합니다. 이 우울증으로 발병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그때는 우울증으로 그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조증 증상이 발병하고 그때 가서야 조울병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울병 진단에 일반적으로 10년이 걸린다 또는 조울병 진단하는데 3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를 거쳐야지만이 조울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조울병이 초등학생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아주 이르게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울병이 일찍 발병할수록 그 예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가 좀 더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울병은 연예인이나 천재성보다는 사실은 예술가와 관련이 좀 많습니다. 예술가의 그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조성인데요. 이 창조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울병이 창조성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요. 조울병 소인이나 기질 또는 조울병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창조성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조울병을 가진 사람의 가족들에서 창조성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조울병을 앓고 있는 경우보다는 조증이 약하게 나타나는 경조증 증상에서 창조성이 극대화돼서 나타난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조울병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러한 창조성이 발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창조성, 예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울병은 어느 정도 좀 조절이 돼야지만이 나은 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해서 그냥 조울병으로 진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울병의 진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조증, 우울증 해서 증자가 붙어 있고, 조증 같은 경우는 일주일 이상의 조증 증상들의 복합체, 우울증 같은 경우 2주 이상 우울한 기분 더하기 다른 여러 증상들의 복합체, 이렇게 있을 때를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이 꼭 조울병만은 아닙니다.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월경전 증후군이라든지 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감정 기복만으로 그렇게 조울병을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길거리에서 나체로 활개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 딱 두 가지 질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조울병의 조증 증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마약 중독인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울병은 현실 검증 능력이 떨어져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조증 상태일 때 굉장히 이상한 행동, 엉뚱한 행동,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과격한 행동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사고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울증에서는 본인이 쓸모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 죄책감들을 많이 느끼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살 사고를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 시도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요 우울장애, 즉 우울증에서보다 조울병에서의 우울증이 자살 시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에서 전체적인 인구로 봤을 때 우울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자살 시도가 훨씬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조울병이 자살 시도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마음만 굳게 먹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울병은 병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그런 병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병인 이유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 혈압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병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울병도 본인이 본인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병입니다. 본인이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보통 고혈압 환자가 운동을 한다거나 식이요법,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약물 치료일 것입니다. 약물 치료 더하기 본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요법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조울병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재발의 경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울병은 약을 먹지 않았을 경우 약 95% 이상에서 재발을 경험하고요. 약을 먹어도 평생 동안 50% 이상에서 재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겠고, 그 외에 개인 정신치료, 약물에 대한 교육, 가족 치료, 명상, 인지행동 치료, 그러한 다른 치료 방법들이 병용해서 그렇게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울병은 재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발이 많으면 그냥 그때 가서 다시 치료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조울병은 재발을 할수록 점차 인지기능이 떨어집니다. 여러 차례 재발을 하다 보면 치매 환자처럼 인지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인격의 황폐화 과정을 거쳐서 기능 수준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발을 막는 것이 치료의 가장 1순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비단 조울병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자 병원에 입원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가족들이 상당히 좀 죄책감을 느끼거나 병원에 입원을 꺼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된다거나 환자 본인이 치료를 거부를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환자를 설득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병 자체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로 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입장도 병원에 입원할 때 죄책감이 많이 들고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환자가 느낄 때 가족들이 나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나를 버리지 않을까 또는 나를 방치해 놓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입원뿐만이 아니라 외래 통원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자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애정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울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문성이었습니다.